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에 대해서 2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앞서서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황이고 방금 속보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형량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습니다. 앞서서 검찰 쪽에서는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 항소심 결과 이은혜의 무기징역 그리고 조연수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원심의 판단 동일하게 유지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로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1심에서 인정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네. 소위 말하는 간접 살인죄를 인정을 했고요. 검찰에서 주장한 심리적 지배를 통한 자기에 의한 살인 부분은 이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어떤 심리적 지배를 해서 그 결과 죽음에 이르게 했다기보다는 마땅히 구조 의무를 가진 아내가 구조하지 않은 결과 그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이고요. 양형 부분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던가 네. 이런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기 때문에 양형도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네, 지난달에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은혜는 고작 돈 때문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건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살인의 의도 자체를 이제 부인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실관계, 더군다나 이런 살인의 시도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었고 다양한 네. 방법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공범이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한 살인을 계획한 바가 없다라는 이은혜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고요. 네. 오히려 고작 돈 때문에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변명은 실제로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보험금 청구까지 네. 하는 모순된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을 경시한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의 재질이 매우 좋지 않다. 네. 이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살인죄에 이제 무기징역, 사형, 최고형인데요. 그중에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셨습니다. 앞서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은혜가 수감 중인 상태에서 남편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은혜 씨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무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네. 보험금 청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상속인이든 보험 수익자로 받아야 될 8억 원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해당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결과까지 판단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최종 판단은 아마 상고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이고요. 이 피보험자를 살인하거나 이 구체적으로 이 보험 사고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 상황을 야기한 이은혜가 그 범행을 계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에서 재판 결과가 반복되지 않는 한 보험금 수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중형을 선고했잖아요. 아마 사건은 이제 상고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조금 뭐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살인죄의 유죄는 뭐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다만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인 지배,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어떤 지배를 통해서 이렇게 살인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한 좀 다툼이 있었고 부작위,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살인이라는 결과에 이른 것과 네. 구체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살인에 이른 것은 양형이라든가 또 재질에 있어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그 부분을 다퉜는데 일단 항소심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도 뭐 적정한 양형 기준 범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올라간다고 해서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 네. 다만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워낙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고심을 통해서 다툴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이잖아요. 일명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범죄가 적용이 될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비슷한 이런 사건이 나왔을 때 이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친다거나 살인의 행동을 지시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심리적 지배라든가 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도저히 거부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간접적인 형태라든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상당히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이은혜 씨 관련해서도 당시에 다이빙을 해라, 물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 피해자가 일부 거부했던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심리적인 통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점이 이제 검찰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에 이런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선례로서 남는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정신과적인 어떤 의견, 전문가들의 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 사람한테 구속되어 있어서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어떤 심신의 상태가 미약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따르는 대로, 시키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통제 상태, 심리적 상태가 의학적이나 법률적으로, 규범적으로 확인이 되면 향후에는 또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도 충분히 인정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곡 살인과 관련해서 이은혜 그리고 조연수에 대한 항소심 결과 내용을 먼저 짚어봤고요. 이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에 차이치여서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대 징역 26년까지 가능하도록 양형 기준이 변경이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실까요? 우리가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스쿨존에서의 있던 사고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늘어났고요. 네. 양형과 관련해서도 그에 따라서 양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정작 이 스쿨존에 대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구체화되어 있던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경우에 이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높아졌다. 앞으로 중대범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실무에서 선고하는 형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고요. 도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뺑소리를 네. 하는 경우에 최대 2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체를 유기하는 경우에는 최대 26년형까지 이제 양형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법원에서 실제 선고하는 형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어린이 관련한 교통사고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행법으로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 재판부는 어떻게 좀 판단을 했습니까? 스쿨존에 대한 그 법정형이 강화된 개정 법률안은 다 있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구체화된 양형 기준이 있어요. 형사재판부의 재판관들이 그 양형 기준을 보고 가중 요소, 간격 요소를 고려해서 적정한 양형 수준을 정하는 건데 네. 과거에는 어린이 사고만을 떼어서 스쿨존 사고만을 떼어서 일반 교통범죄나 일반 음주운전이랑 분리돼서 양형 기준을 설립하지 않았는데 워낙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초등학교 앞에서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 실무 양형을 검토를 해봤더니 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네. 사례가 꽤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강화된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 일선 실무예에서 실제 강화된 그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좀 엄격하게 처리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겠다라고 양형 기준을 만드는 것이고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최대 징역 26년, 중형이 나오는 거 어떤 경우인지 궁금한데 우선 음주를 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때 그러면은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까? 네, 그 스쿨존에서 음주 상태에서 그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요. 또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 네. 23년형까지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형 기준은 최대 23년형이니까 꼭 23년이 아니라 상한선이 23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체 유기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최대 26년까지 이제 선고할 수 있도록 23년, 26년이면요 일반 살인죄 기준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만큼 보호 대상인 어린이들이 있어야 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네. 또 치명적인 어떤 사고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기존의 살인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의지의 어떤 양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과거에는 이제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많이 선처를 해줬습니다. 음. 피해자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선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스쿨존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해야 되는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네. 합의하더라도 양형 기준 자체가 높으면 일부 감형은 될지언정 이렇게 집행유예로 계속 나오는 경우는 많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만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양형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배승아 양 사건에도 이번에 새롭게 변경이 된 양형 기준이 적용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법정형 자체가 워낙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강력한 어떤 그 양형에 따라서 그 선고형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이 바뀐 것을 소급해서 적용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네. 재판부에서 꼭 이에 기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새롭게 마련된 양형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네. 7월 이후 기소 이후부터 이제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양형 기준이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대여 원칙에 따라서 네. 올해 7월부터 이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 7월 이후에 기소 사건부터 적용이 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양형 기준이 형량을 정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새롭게 마련된 양형 기준이 있다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권고형 정도, 권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양형 기준이 설립하게 된 취지는 판사마다 너무 개인마다 어떤 사건에서는 양형이 대폭 올라가고 낮아지고 이러다 보면 사법 불신이라든가 어떤 판결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데요. 대체적으로 판사님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형 기준에 맞춰서 양형에 대한 선고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이 양형 기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양형 기준에 기속되게 되면은 구체적인 타당성, 사건마다 좀 사정들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권고형,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형으로 되어 있고요. 네. 다만 이 양형 기준을 상회하거나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판결문에 왜 이 양형 기준과 다른 양형을 선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을 설시해야 양형 기준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어린이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양형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권고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양형 기준 최대 징역 26년형인데 이게 살인죄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앞으로 이런 비극적인 사고를 막는데 어떤 좀 큰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사회에 대한 인식과 처벌이 강화된다라는 경각심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배승아 양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국민들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음주운전 차에 대낮에 학교 앞에서 이렇게 희생당하는 부분에 국민적인 분노가 있는 것인데 네. 분노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개선하거나 이런 사고가 줄어들도록 예방 조치에 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네. 이렇게 앞으로는 처벌도 강화되고 더군다나 이런 양형 기준까지 새로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사고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다만 이렇게 처벌 강화만 있다고 해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스쿨존의 다른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음주운전자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처벌 강화도 중요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쿨존의 안전 장치가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방호 울타리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무가 아닌 건가요? 네, 의무가 아니고 법률로서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교통 관련해서 이제 지침 형태로 행정 규칙 형태로 일부 이제 지침이 나온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특히 예산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제대로 된 안전 설비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방호 울타리라는 것은 차량용이 있고 보행자용이 있는데
보행자용은 차량이 돌진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호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강도나 여러 가지 그 저항성 때문인데요. 그래서 차량용 보호 울타리를 그 스쿨존에 설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네. 일부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조금 더 높게 이 법안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또 많은 토론을 통해서 꼭 이제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고강도의 이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튼튼한 울타리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이에 대한 기술 개발도 굉장히 필요해서 연구 지원도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바뀐 양형 기준에 대해서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희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